일단 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국정 수행 평가 지지율이 3주 만에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60%를 회복했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오늘 또 7,000선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걱정이 댓글창에서 나오고 있기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해서는 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60% 이제 내외에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대통령 우리가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이 아니거든요. 네. 이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이제 일을 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뭐 이제 여당의 지지층, 네. 여당 지지층이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이제 긍정 평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제 뭐 이런 이제 선거 관련해서 분석하는 분들이나 정치 분석하는 중에 이런 얘기들 와요. 대통령 지지율은 60%, 65%, 막 70% 가까이 되는데 여당 지지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 갭은 또 후보들의 지지율은 뭐 40%간 넘는데 그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면 여당이나 그 정당이나 후보들이 대통령도 훨씬 못하는 거 아니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제 스스로시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평가는 대통령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일 잘하냐 못하냐라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달리기 잘 뛰는데 10초대 안으로 뛰었어요. 잘 뛴다 하지 잘 못 뛴다고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그 보수층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일 잘한다라고 하는 비율이 의미 있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같은 특성의 지표라고 해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점을 잠깐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그런 우호적인 시각을 보이는 비율은 60% 정도 이제 또는 초반 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것은 이제 뭐 경제와 민생 뭐 이런 부분인데 아마 그 경제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가 상승 한 부분도 상당 부분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 높은 비율이 주식 투자층에서 전체 평균보다 의미 있게 또 높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주식 투자층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이 부분은 이제 청와대나 이쪽에서도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예. 물론 모든 대통령들이 우리는 뭐 지지율의 등락에 대해서 연연하지 연연하지 않는다. 않겠다는 것이 이제 숫자는, 예, 신경 뭐 쓰지 전통적 않는다. 워딩이긴 한데 예. 그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들은 매주 선거를 치른다. 이렇게 매주 이제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예, 예. 이거에 따라서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권력은 정해져 있지만 사실은 그 행사에 있어서는 이 지지율이 엄청난 영향을 줘요.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지율 높으면은 굉장히 사실은 유연하게 할 수 있는데 비해서 네. 줄어들고 있으면 굉장히 위축되어서 권력이 있지만 권한이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의 권력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럼요. 중반 이후로 예, 예.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지금 주가의 연동도 예. 대통령 평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 주식 투자층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관심을 쫑긋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저는 왜 이렇게 오른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뭐 주가 지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지난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가장 크게 평가하고 싶은 부분은 삼성전자 노조 예.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과거 같았으면 네. 민주정부가 뭐 노동자 편을 들어서 상당수 국민을 적으로 돌리거나 네. 아니면 사회 갈등을 좀 부추기는데 좀 또 동조하는 뭐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이제 파업이 목전에 와 있는데 이걸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어느 누구도 정부를 욕하지 않아요. 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삼성전자 노조하고 계속 협상도 하고 파업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 대해서 이런 거 잘못한다 저런 거 잘못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조선일보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정부가 이거를 방치하고 있다거나 뭐 이걸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거나 이런 느낌도 전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노조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노조가 고립되고 있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대단한 지금 협상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보수 언론을 요 며칠 이렇게 언론 보도를 보는데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삼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좀 희한하다고 느낄 정도예요. 예. 전 이게 아마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대통령에 대한 지도에는 가장 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끼치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 지난 주말에 이제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오른쪽에는 노동부 장관, 왼쪽에는 산업부 맞아요. 장관이 섰어요. 그래서 이제 3자가 나왔는데 지금 산업부 장관 김정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반면 노동부 장관인 김용은 장관은 노조 출신이죠. 철도 파업 이끌었고 끝까지 대화가 필요하다. 또 하나의 가족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도 끝까지 이제 중재의 네.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그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건에 그 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신뢰를 주는 또 하나의 측면이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긴급 조정권인가요? 그거를 네.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은 고용부 장관한테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고용부 장관은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노동부 장관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부 장관이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 예. 오히려 아무 권한이 없는 산업부 장관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도 그 장면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재밌다고 느껴졌는데 총리가 양쪽에 두 분을 앉혀놓고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면서 그렇죠. 그렇다고 방치하지도 않으면서 예.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모습이 저게 정부의 모습이겠다. 이게 그렇죠. 제대로 된 정부의 모습이겠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보솔론에서도 그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걸 보도를 하면서 자기들도 이걸 비판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비판을 못 해. 예, 욕할 게 없어요. 욕할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지금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과거의 재밌어요. 대통령들을 보면 이제 이런 국면이 있을 때 이제 양자택일 하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렇죠. 이쪽이 한편에서 좀- 옳고 이제 네. 이쪽으로 이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진영이나 어떤 영역의 이제 리더가 되는 수장이 네. 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망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보면은 이념 얘기 나오고 맞아요. 진영 얘기 나오고 예, 이렇게 나오고 되면서 뭐 이제 이제 망가지는 건데. 예. 전제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전제를 이렇게 그 SNS에 올렸나요? 뭐 친기업은 반노동자고 친노동자는 반기업이라고 하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깨야 된다. 이제 저는 이제 그 인식을 이제 일단 가장 전제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양쪽의 의견들을 조율하고 의견 듣는 것이니까 사실은 이제 접근법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평가할 때 이념적이고 정치적으로 이제 어쨌든 그 한쪽 진영만 더 우대하는 네. 이제 우대 중시하는 이제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뭐 실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사실 이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 이제 입장을 중시하는 걸 전혀 보여주지 않고 이것이 이제 이 이분법이 깨어지고 양쪽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 하는 것을 사안과 무관하게 일단 대전제로 깔고 얘기한 것이니까 그것이 이전엔 대통령들에서는 예. 볼 수 없던 모습이에요. 아니 저는 이재명 정부가 외교만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노동도 국익 중심 실용 노동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적 피해, 그 다음에 국가적 피해 이 관점에서 노동자 사측 양쪽을 바라보겠다. 대단히 중립적 차원에서 뭐가 우리 공동체의 이익이야. 어떻게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야. 저는 여기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 같은 데가 욕할 수가 없다. 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신문을 한번 보세요. 예. 엄청 재밌어요. 지금 보수언론이 이 삼성 헤매고 있어요. 예, 삼성이 노조의 파업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보수 언론의 스탠스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조를 그렇다고 그 일방적으로 비판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자니 그렇게 해서는 보수 언론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고 정부를 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긴급조정권을 입 밖으로 꺼내는 이재명 정부의 태도가 매우 폭력적으로 느껴져요. 사실은 그 쓰는 워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긴급조정권 발동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거의 엄포를 놓듯이 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단어 자체는 되게 폭력적인데 상황적 논리로 보면 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충분히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느껴져요. 느껴지고 그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다가와요. 네. 그래서 비판을 못 해요. 예를 들면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은 아니지만 네. 저런 정부의 저런 태도가 나왔을 때 지금까지 노동계에서의 일반적인 태도는 일단 정부를 비판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쵸? 정부가 저렇게 예. 개입한다 그러면 그런데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 나온 논평들을 읽어보면 우려가 된다 정부예요. 네.
예. 자, 정부를 비판을 못 하고 있어요. 하여간 그 저희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 최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